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02-2056번으로 시작하는 번호가 청취율 조사 번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받아주시고요. 꼭 권스페의 뉴스 아이킥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중에 좋은 의견 보내신 분들한테 저희가 다양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5분씩을 각각 뽑아서 사과 세트, 젓갈 선물 세트, 그리고 만능 소스 혼쯔유 세트까지 이렇게 3가지 세트를 각각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8001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로도 무료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유튜브는 선물 발송이 좀 어렵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나 미니 메시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선물 중에 오늘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협조가 좀 잘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소식 뭐 있을까요? 예, 공수처가 지금 이제 국방부하고 대통령 경호처에 대해서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라는 예. 사실을 밝혔습니다. 국방부에 보낸 협조 공문의 내용은 지금 이제 경호처에 파견이 돼 있는 그 부대들을 움직이지 말아달라라는 요청입니다. 체포영장이나 이제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되어 있는 33 군사경찰대나 예. 혹은 5 경비단 이런 그 국군 장병들이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 같은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 예. 인적 손해나 물적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민사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예. 이런 경고를 이제 공문으로 보냈다는 예. 거고 경호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등 각각 부서장 6명한테 별도 공문을 보내서 경호처의 구성원들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예. 민사상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국가공무원법이라든지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서 공무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예. 재임용을 이제 못 받게 되거나 혹은 공무원 연금을 못 받게 된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예. 체포영장을 방해하지 마라라는 경고성의 내용이 이제 적시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예. 자, 지금 체포영장 집행이 언제 있을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추측만 난무하고 있는데요. 다만 임박한 건 뭐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하루 이틀 사흘 뭐 이런 데 들어간다는 사실 거는. 이제 임박했다는 얘기가 예. 이제 지난 금요일부터 그렇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물론 뭐 이것도 이제 경찰 쪽에 좀 취재를 해본 기자들 얘기에 따르면 심리전의 이제 일환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오늘이다 내일이다라고 밝히지 않고 그럴 수 있죠. 예. 임박했다라는 것만으로 어쨌든 그 대비해야 되는 쪽에서는 예. 계속 긴장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그 상황이 길어지면 뭐 자연스럽게 이제 긴장의 끈이 좀 풀어질 수밖에 없고 예. 피로감이 좀 누적이 되고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런 어떤 빈틈을 노리는 거라는 해석들도 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또 이제 경호처의 수뇌부급 인사들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 체포영장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이 좀 엇갈립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경찰의 의도된 전술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경호처 내부의 어떤 분열은 최고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많던데. 사실상 경찰의 심리전이 어느 정도 좀 작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예. 얘기는 있습니다. 일단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하고 난 이후에 그 뒤로 이제 균열이 조금 더 가시화되는 것 같은 양상인데요. 예. 경호처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거의 그대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중계가 된다든지 그 내부의 어떤 분열 양상 같은 것들이 그대로 보도가 된다든지 예. 이런 일들이 계속 지난 주말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경찰 출석을 계기로 해가지고 예. 경호처 내부에서도 강경파 간부를 중심으로 이제 결집론 그리고 내부 동요설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되는 양상인데 예. 일단 외부의 주요 인사들한테 경호처 내부의 소식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신용환 전 서원대 석좌 교수 같은 경우에 오늘 아침에 예. 겸손인들 다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현재 경호처 내부는 80%가 와해된 상황이다라고 네. 제보받은 내용을 소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1차 때처럼 스크럼을 짜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예. 진단을 했는데 뭐 극렬한 5명 정도 강경파가 총기를 사용할 위험성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전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경호처의 인사들로부터 이런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경호처 내부의 이제 분열 양상이 예.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을 통해서 그대로 노출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 지난 11일 같은 경우에는 경호처 내부망에 이건 이제 내부 게시판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공무집행 방해라는 취지의 이제 글이 올라왔고 예. 이 이제 내용을 보니까 A4 용지 3장 정도 분량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상당히 상세해서
법률적 검토 내용까지 담고 있는 내용이라서 이제 경호처 내부의 인원들끼리 이 글을 이제 공유를 하면서 예. 좀 동요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경호처 차장 등을 비롯해서 이제 지도부에서 그 좀 강하게 나가서 예. 그 글을 이제 삭제했다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간부들이 이제 굉장히 좀 강하게 반발하는 바람에 다시 복구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대로 언론에 중계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호처 내부 회의에서는 강경파인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경호처장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에 대해서 고위 간부들이 좀 반발하는 분위기가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에 대한 사퇴 요구가 분출됐다라는 제보도 국회를 통해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 와중에 말입니다. 오늘 네. 윤건영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사용해라. 이게 굉장히 어떤 정말 경악할 일인데요. 이렇게 직접 지시했다 이런 전언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호처 내부 인사의 예. 이제 제보를 통해서 전해진 내용인데 지난 11일에 이미 경호처 간부들하고 이제 밥을 먹는 자리 오찬 자리에서 윤석열 피의자가 이 무기 사용 가능성을 좀 검토를 해봐라라고 예.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 이제 이미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윤건영 의원이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서 했었던 얘기는 지난 12일이죠. 그러니까 어저께인데 어제도 윤석열 피의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한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 이런 식의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 뭐 여기에 따르면 이제 어저께 경호처 간부 6명하고 오찬을 함께 했는데 이때 이제 무기 사용에 대해서 이제 이런 구체적인 언급을 했다는 거고요. 예. 사실 이 제보가 실제라면 굉장히 충격적인 게 충격적인 얘기죠. 예. 이제 총기 사용을 검토해 보라라고 하는 이제 간접적인 언급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만약에 총이 안 된다 그러면 칼을 휴대해라라는 얘기라서 그거는 이제 경찰을 위협하거나 혹은 실제로 위해를 가하라는 예. 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총하고 칼만 하더라도 이제 내용의 양상이 굉장히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윤석열 피의자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급한 그 심리 상태에 몰려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극단적인 수단을 써서라도 나를 보호하라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한 그렇습니다. 상태인가라는 걱정이 될 정도로 이런 얘기를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그것도 경호처 간부들한테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물론 윤석열 피의자 측은 부인했죠. 이런 보도를. 네, 윤석열 피의자의 이제 변호인단에서는 사실 무근이다. 예. 이렇게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이 관련된 내용들 특히 이제 총기 사용이라든지 무력 사용과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제보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들을 맥락으로 좀 짚어볼 수 있는 게 예. 일종의 무력 시위를 경호처에서 계속 좀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중화기로 무장한 공격 대응팀 이제 CAT 팀이라고 하는데 예. 이 공격 대응팀 요원들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뭐 2번 연속으로 이제 포착이 됐는데 관저 내에 순찰하는 모습을 보니까 예. 무장을 한 상태로 뭐 방호복을 입고 그리고 이제 등에는 이제 길다란 그 배낭 같은 걸 네. 맸는데 지금 분석한 바에 따르면 그 배낭 안에는 소총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은 네. 그런 이제 장비를 착용한 상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사실상 일부러 카메라에 노출을 시키고 있는 건 아니냐. 일종의 무력 시위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일부러 이제 이런 뭐 언론에서 어느 포인트를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는지도 어느 정도 이미 노출된 상태이기 예. 때문에 사실상 언론 카메라에 일부러 포착되도록 중화기로 무장한 상태를 보여줘서 폭력 사태로 번질 수 있으니까 체포영장 집행하지 말라라고 무언의 시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렇게 좀 분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심각한 상황이군요. 정말.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 전후 관계를 보면은 경호처 내부가 심하게 동요하고 있다는 건 여러 어떤 전원들 통해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예. MBC 뉴스데스크하고 이제 경호처 내부 인사가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요. 예. 뭐 한겨레라든지 KBS라든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이제 단독 보도들이 이루어지고 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부의 균열은 상당히 좀 심각한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 아까 물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부인했지만요. 근데 네. 여러 가지 전원을 통해서 확인되는 걸 보면 맞는 것 같은데 그
윤석열 피의자가 직접 뭐 칼을 뭐 어쩌고 하는 이런 네. 얘기가 사실로 확인되면 정말 지금 현재 있는 내란죄 제업에 제업을 쌓는군요. 이런 그렇습니다. 어떤 예. 훨씬 심각한 범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분열 양상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지금 대통령 경호처의 모 간부에 대해서 인사 조치가 이루어졌다라는 보도였습니다. 예. 처음에 이제 보도될 때는 부장급의 모 간부에 대해서 이제 대기 발령 조치를 경호처에서 했다라는 건데 이유가 보도될 때만 하더라도 이제 김성훈 경호처장이 화기사용 같은 이제 강경한 입장을 간부 회의에서 밝히니까 많은 간부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했고 그 반발하는 과정에서 김상훈 차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일이 있었다. 예. 그래서 이제 사퇴 요구를 했었던 한 간부에 대해서 이제 대기 발령 조치가 이루어졌다라고 보도가 됐었는데 예. 오늘 경호처에서 해명한 바에 따르면 이 간부에 대한 인사 조치는 김성훈 차장한테 사퇴하라고 해서 대기 발령이 된 게 아니고 예. 경호처 내부의 정보를 외부에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인사 조치된 것이다. 그래서 1월 5일 모 호텔에서 국수본 관계자 2명을 만나서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고 그 외에 여러 외부 경로를 통해서 기밀 사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네. 그래서 어떤 그 대통령 경호 안전 대책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곧바로 좀 인사 책임을 물은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인사 대상자와 공모한 국수본 관계자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하겠다. 네. 이렇게 경호처에서는 지금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경호처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자꾸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본인들이 어떤 굉장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요. 네.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가 오늘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립을 가장 한 채로 네. 사실상 대통령 경호처 쪽의 편을 들고 있지 않느냐, 예. 혹은 이제 여권 쪽에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계속 있었는데 예. 오늘도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오늘 여야 대표를 각각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내란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가지고 위헌적 요소가 없도록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법을 마련해달라 예.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각각 접견을 했는데 그래서 여야가 논의해달라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도 시민이 다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원칙을 또 이제 당부하는 그런 식의 입장을 취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의 말을 인용을 네. 했다고 하는데요. 국민의 생명과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게 좋은 정부의 유일한 목적이다라고 하면서 국회와 정부의 목표는 다르지 않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그 말 자체로만 보면 뭐 어디서 들은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좋은 얘기인데. 이게 이제 예. 통상적인 정치 상황이었더라면 예. 그래서 통상적인 정쟁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었더라면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된다든지 뭐 위헌적 요소가 없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된다든지 이런 뭐 속칭 이제 공자님 말씀이 예. 어느 정도는 합당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대통령실 관저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그런 어떤 통상적인 일이 아니고요. 사실상 특정 구역을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와 그를 보호하는 일부 집단이 예. 참전하고 있는 뭐 우리 이제 형법에서 그 내란 행위 중에 이제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이제 국토 참절죄가 있거든요. 예. 국토의 일부를 마음대로 점유해서 공권력에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걸 이제 참절이라고 하는데 예. 사실상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양쪽이 서로 싸우지 말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이제 합당한 조치인가 혹은 뭐 책임 있는 조치인가 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지금 이 어떤 위험한 상황을 해소할 충분한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도 행하지 않으면서 흡사 남 얘기하듯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어떤 사고의 방식이랄까요? 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냐면 경호처가 불법적 저항을 하고 있는 게 이건 지금 법적으로 분명한 상황 아닙니까? 네,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을 방해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경호처를 해산을 요구하든지 인사를 내든지 네. 그것도 남들한테 하려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직접 할 만한 분명한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안 하면서 네. 국민의 재산 운운하는 것 자체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사고의 어떤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행위 중에서 뭐 좀 모순되는 것들이 뭐냐면 일테면 이제 야당에서도 계속 요구하는 게 체포영장을 방해하고 있는 그 간부들 자체가 지금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는 예. 거기 때문에 인사조치를 통해서 인사권을 뺏어라 혹은 이제 해임을 해라 예. 이런 요구인데 지금 이제 경호처장이 사표를 내니까 그건 수리를 하면서 예.
또 반대로 경호처에서 불법 행위를 지금 종용하고 있는 그 간부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사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거든요. 정말 이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무력 충돌의 위험도 그들로부터 나오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체포영장 집행이 무리 없이 이루어지면 사실 무력 충돌의 가능성 자체가 발생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예. 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사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그 만난 자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거를 무력으로 저항하는 사태를 막는 것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걸 지금 안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국가 공동체를 지키는 안보 문제는 권한대행이 잘 챙기고 있는 것 같은데 질서 유지 측면에서는 완전 무질서로 빠져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이제 월권이라는 단어도 사용을 했는데요. 정말로 국민의 더 나은 삶과 대한민국의 경제 미래를 위해서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국회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하라라는 둥 월권적 위헌적 행위를 하는 것은 그만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예. 이제 뭐 근거로 들었던 게 지금 국회에서 한 개 정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당들은 모두 이 사안에 대해서 합의가 끝난 상태인데 예. 그걸 다 합의를 해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월권 행위다.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이다. 뭐 이런 취지의 설명이었습니다. 예, 특검, 내란 특검법에 대한 필요성은 여당도 지금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싫다는 얘기만 반복해 왔어요. 근데 어떻게 합의를 하라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요. 지금 와서야 뭐 만들겠다는데 그것이 진정한 어떤 의지가 있는지도 의심스럽고요. 네, 여당이 지금 이제 내란 특검법을 자체안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의원총회를 오늘 이제 하루 종일 했는데요. 예. 뭐 거기서도 이제 아직 또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한 지금 상태입니다. 개헌 발생 한 달인데 네. 지금까지 아무런 안도 내놓고 있지 않은데 거기 그걸 합의하라면서 이 특검 자체를 진행이 안 되는 것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도와주고 있는 셈인데요. 네. 이 앞뒤를 어떻게 이 앞뒤 안 맞는 행위를 설명할 수 있을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수사가 이루어질수록 새로운 사실들이 추가로 좀 밝혀지고 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뭐 아직 이제 수사가 마무리됐다라고 볼 수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최상무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만 하더라도 예.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최상무 권한대행이 당시 이제 이호영 경찰청 차장한테 여러 차례 전화를 해가지고 경호처의 입장을 전달하거나 예. 뭐 혹은 경호처를 위해서 압박을 행사하는 것 같은 이제 말들을 했다라는 얘기가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11시 48분쯤에 지난 3일 11시 48분쯤에 전화를 해가지고 경호처가 예. 경찰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호실 직원과 부대를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는데 뭐 어떻게 된 거냐라는 식으로 이제 질문을 했다는 건데요. 뭐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지는 않는데 예. 그런 질문 자체가 결국 경호실 직원들을 막으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이제 압박을 했다로 느낄 수 있는 느낄 수 있죠. 뭐 이런 예. 이제 부분일 거고요. 그 뒤에도 체포영장 집행 시에 충돌이 있어서는 곤란하다라든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국수본에서 인력이 추가 증언이 됐느냐라든지 이런 식의 전화를 여러 차례 했다라고 또 경찰을 통해서 사실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또 추가로 이제 정부 관련 인사들에 대한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된 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같은 경우도 계엄이 선포됐던 12월 3일, 4일에 걸쳐서 이제 소방청하고 회의를 하면서 예. MBC와 한겨레 등 언론사에 대해서 단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경찰에서 예. 요청이 오면 협조해라라는 지시를 했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같은 경우는 그동안 본인은 계엄에 찬성하지도 않았고 뭐 관련된 내용을 알지도 못했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예. 이런 어떤 적극적인 내란 동조 행위 혹은 협력 행위를 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추가로 이제 수사를 통해서 더 많은 협조 조치들이 있었는지를 좀 밝혀내야 되지 않나. 뭐 아직까지도 수사는 어떻게 보면 초입에 있는 상태다. 더 많은 협조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전 단수됐으면 그날 삐끗하면 방송 상당 기간 문 닫을 뻔했군요. 오늘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